자, 앙금 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적인 필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리고 그 이온의 전화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황산구리에서 구리 이온에 대한 특징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다시 강의할 거예요. 그걸 제가 다시 강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문제 유형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와봐. 자, 첫 번째.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야. 자, 우선 얘들아, 이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었던 입자들이죠. 양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음이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로 정전기적인 인력,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해줬던 것처럼 두 번째,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에 녹지 않아요. 자, 그럼 얘들아,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물 속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겠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만들어진 앙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들 대답 한번 해볼까? 중성이라는 소리는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죠? 0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가 0이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한다. 요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아까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산화구리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써줄 때, 쓸 때는요. 양이온을 앞에다가 쓰고 그 뒤에다가 음이온을 이어 붙여 써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이온을 앞에다 써주고 그 뒤에 이어서 음이온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앙금을 우리말로 읽어줄 때 있죠. 읽을 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음이온을 먼저 읽어줘야 되고 그 뒤에 양이온을 따라서 읽어줘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전류 X.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앙금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쓸 거거든요. AgCl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염화은 맞아요. Ag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먼저 써주고 Cl이라고 하는 친구가 음이온이니까 뒤에 써줘서 AgCl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합하게 될 때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거야. Cl 마이너스의 이름이 뭐야? 염화이온. Ag 플러스의 이름이 뭐야? 은이온. 근데 결합을 했을 때는 이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서 염화은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야. 허니팁. 꿀팁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풀이 하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자, 이거 배우신 분들도 기억이 날 텐데, 앙금에서요, 숫자를 제외하고 알파벳이 네 글자다. 그러면 그 앙금의 색깔이 무조건적으로 흰색이에요. 요거 너무나 중요한 특징일 거야. 저번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했을걸? 그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여러분들 학교마다 이 5가지를 다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다 공부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내가 다 써볼 거야. 알았지? 가볼게. 1번. 지금 왼쪽에 써있는 대표적인 앙금 A, G,
C, L이야. 알파벳 몇 글자니? 네 글자. 얘 무슨 색일까? 흰색이야. 자, 두 번째 앙금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CA, CO3. 자, 그리고 너 CO3 쓸 때 자꾸 O 작게 쓰면 안 된다. O도 크게 써야 된다. 너 자꾸 작게 쓰더라. 조심해라 이런 거. 자, 숫자 빼면 알파벳은 몇 글자예요? 네 글자죠. 얘 무슨 색이겠어? 흰색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BA SO4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얘도 숫자 빼면 몇 글자니? 네 글자지. 무슨 색이겠어? 흰색입니다. 쌤, 그럼 무조건인가요? 정말 미안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제 책에 보시게 되시면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가 더 써놨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무조건적인 흰색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용어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글씨만 들어가서 조금 힘들 거야. 그치?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좀만 따라와줘. 세 번째는 용어 정리야. 이 앙금 생성 반응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단어가 은근 자주 나올 거야. 물론 이제 중학교 때도 잘 안 나오고 고등학교 넘어가야 나오겠는데 지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알자. 여러분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알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쵸. 진짜 반응한 거. 오케이? 진짜 지금 반응에 참여한 친구들을 알자 이온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알자 이온식이란 실질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앙금 파트에서 알자 이온식이란 앙금 생성 반응식이다. 앙금 생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친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도 있겠네. 그쵸? 멀뚱멀뚱 뭐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구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얘는 반응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요거 2개 정도만. 아시겠습니까? 됐지? 자, 저 꿀팁까지만 지워보고 앙금 생성 반응 한번 가볼까 합니다.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제 책을 쓱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표에다가 물질 이름, 그 다음 알자 이온식, 그 다음 구경꾼 이온, 그 다음 그림과 색깔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제가 다 책에 써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요거 다 외워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번째,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요거는 모르면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알자 이온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자 이온식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다 쓰고 나서 오른쪽에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염화은이 생성되는 알자 이온식입니다. 화학 반응식 써볼게요. Ag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Ag 플러스 우리 뭐라고 읽어줘야 돼? 은 이온이라고 읽어줘야 돼. 그리고 얘랑 결합하는 친구가 누구야?
Cl-죠. Cl이라고 하면 틀리죠. Cl-가 결합을 해야 돼요. 이 친구 뭐라고 읽어줍니까? 염화이온이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입니까? AgCl. 뭐라고 읽어주나요? 염화은이라고 읽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세 번째. CA 2+짜리야, 얘는. 알겠지? 2+짜리야. 이 친구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칼슘 이온이에요. 칼슘 이온. 알겠죠? 얘랑 결합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음이온 중에서 CO3 2-인 친구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탄산이온. 맞아요. 탄산이온이에요. 탄산이온.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쓸 때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CaCO3라고 써줘야 될 거고, 읽을 때 뭐라고 읽어줄까? 탄산칼슘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낯선 친구가 하나 나왔어요. 누구냐면 바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Ba2+예요. 이 친구 뭐라고 읽어줘야 될까 그러면? 바륨이온이야. 바륨이온. 그 다음 얘랑 결합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SO4 2-야. 얘 뭐라고 읽어줘? 황산이온이죠. 화가 붙으면 안 되지. 황산이온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을 뭐라고 써줘야 되겠습니까? BaSO4입니다. 뭐라고 읽어줘야 되죠? 황산바륨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중요한 특징. 얘네 셋은 전부 다 무슨 색? 흰색. 그죠? 요거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냐면 PB 혹시 뭔지 아니? 납이에요. PB는 2+짜리거든요. 그래서 납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친구랑 결합하는 친구가 쓸 때는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읽는 게 조금 길어. 그죠? 두 개의 아이오딘화 이온이 결합을 해야 돼요. 이오딘화 이온이야. 이름 더럽게 길지 않아? 그지? 그래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PbI2라고 씁니다. 뭐라고 읽어줘야 돼? 아이오딘화 납. 이 친구는 숫자 제외하고 알파벳이 몇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 이 친구는 노란색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너네 알고 있는 거야. 편의점. 편의점. 네. CU. 그렇지. 미안해. CU2+ 뭐야? 구리 이온이죠. 산화구리. 까비. 산화구리가 어떻게 앙금이야? 말이 안 되지. 둘 다 물에 녹는데? 앙금은 무시하겠습니다. S2-예요. 이 친구 누굽니까? 황화이온이죠. 황화이온.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게 되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CuS라고 하는 뭐라고 읽어줘? 황화이온. 아유이씨. 황화구리. 황화구리. 그쵸? 이 친구 숫자 빼고 알파벳 몇 글자야? 세 글자야. 흰색일까 흰색이 아닐까? 아니에요. 흰색이 아니야. 이 친구는 무슨 색이냐? 검은색입니다. 영상 찍고 있는데 잘 왔다. 야, 네 얼굴 다 날라갔어. 너 얼굴 다 나왔어. 괜찮아요. 편집하면 돼. 쌤은 편집 안 해. 나 편집 안 해. 축하한다. 많은 사람들이 네 얼굴 보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진 못해요. 왜 연락을 안 해? 전 아주 복사님 아니 왜 연락을 안 해 나한테 그러면? 이럴 줄 몰랐어요. 뭘 몰라. 근데 늦을 줄 몰랐는데. 뭘 늦을 줄 몰라.
아니 원장님이 진료가 늦어서. 그러면 40분 지났다 야. 야,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자, 얘들아, 나 질문 하나 하자. 오늘 시험범이니까. 염화 나트륨 불꽃 받는 색깔 무슨 색깔이니? 노란색이요. 황산 나트륨은 무슨 색깔이니? 노란색이요. 황산 구리는 무슨 색깔일까? 파란색이요. 청록색. 미친 새끼야. 저 파란색이 없는데. 말은 말이야. 질산구리 무슨 색깔일까? 청록색이요. 대답 잘해봐. 왜 염화 나트륨이 노란색이야? 나트륨이 노란색이니까. 네. 질산 나트륨도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요. 왜 노란색이야? 나트륨 나트륨이 있으니까. 황산구리는 왜 청록색이야? 구리 때문에. 질산구리는 왜 청록색이야? 구리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불꽃 반응색을 결정하는 것은 앞에 붙어있는 글자들이 아니죠. 뒤에 붙어있는 금속 때문에 불꽃 반응색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좀 책 보고 대답해 주세요. 염화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과 질산은을 섞었을 때 앙금 생성 반응인 저 염화은이 생성이 된 거야. 알았어? 잘 들어봐. 내가 지금 5번째 쓰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 팁이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쓰기 쉬운 첫 번째 문제 한번 제가 써드릴 거예요. 저 염화은이 지금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제 본교재에서도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알겠죠? 염화 나트륨과 누구를 섞었냐면 질산구리? 아니요.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섞었어요. 책을 봐.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섞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이 생성된 거야. 그럼 얘들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앞에 붙어있는 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과 뒤에 붙어있는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친구는 누구랑 누구예요? 염화라고 하는 친구랑 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반응에 참여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즉 어떠한 비커 안에다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Na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도 있고요.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도 있었다는 소리야. 그 다음 질산은을 넣어주게 되면은 Ag 플러스라고 하는 물질도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물질도 들어있는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건 누구랑 누구야? 요렇게 Cl 마이너스랑 Ag 플러스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요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를 준비할게요. 안 되는구나. 염화 구리죠. 아까 염화 구리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은 황산구리, 황산은 아까 황산은 해볼게요. 황산은을 한번 준비해 볼 거야. 알았지? 얘도 마찬가지로 물에다가 녹여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염화구리 같은 경우는요. Cu2 플러스예요. 그쵸? 그리고 이 염화 이온이 두 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뭐 상관은 없어 얘들아. 하나 있던 두 개 있던 상관은 없어. 그냥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쓴 것뿐이야. 그리고 황산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Ag 플러스가 두 개 있을 거고 SO4 E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거야. 질문해 보죠. E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예요? 미안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얘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석적인 앙금 생성 반응의 물질 두 개죠. 그쵸? 근데 여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앙금 생성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되죠?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뭐가 두 개 있으니까? 어차피 앙금을 생성하는 염화 이온과 은 이온이 애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있어요. 들어있죠. 그럼 앙금이 생성되는 거야. 왜? 실질적으로 앙금이 생성되는 게 누구랑 누구니까? 염화랑 은이니까. 여기도 염화랑 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질 암기하지 말고 알짜 이온식만 암기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야. 너네 그럼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물질 다 외울 거야? 아니, 싹 다 외울 거야? 애매모호. 불가능해. 니네가 아는 물질이 그래봤자 몇 가지 된다고요. 어떻게 외워? 절대 못 외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불꽃 반응식에서도 염화 나트륨이 됐던 질산 나트륨이 됐던 그냥 나트륨이 중요한 거였죠. 노란색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을 섞어서 넣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염화랑 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화랑 은이죠. 얘네들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물질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니? 느낌 와? 그래서 제가 요거를 꼭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짜 이온식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요거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할 것은 이온의 전하 확인이에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왜 또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앙금이 생성되는 거라면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이걸 통해서. 알았지? 가볼게. 6번이야. 여기부터 필기하면 돼요. 뭐? 뭐? 여기부터 필기하면 돼요. 알아 하세요. 이온의 전하 확인이야. 저는 이 이온의 전하 확인을 강의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 당겨 밀어, 당겨요. 당겨, 같은 극 다른 극, 다른 거. 다른 극, 그렇지. 그거 기억하면 돼. 자, 첫 번째. 근데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동그란 패트리 접시가 있어. 패트리 접시가 있어.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왼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을 해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질을 가득 채워요. 이 가득 채운 물질이 뭐냐면은 KNO3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질산칼륨을 잔뜩 묻혀요. 알겠죠? 근데 이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었을 때 K+라고 하는 양이온과 NO3라고 하는 질산 이온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가운데다가 어떤 물질을 떨어뜨려요. 이 물질은 또 무엇인고 하고 봤더만 CuSO4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황산구리예요. 이 친구도 수용액이야. 물에다가 녹여줄 거야. 그럼 이 친구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요, Cu, E+라고 하는 친구와 구리 이온이죠. SO4, E-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질문. 오른쪽인 플러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는 어떤 친구들이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음이온들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누가 이동하는가? 첫 번째 NO3 마이너스, 그 다음 SO4 E-가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쪽으로는 누가 다가와야 돼? 플러스랑. 그렇죠. 첫 번째 K+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Cu E+라고 하는 친구가 와야 될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특징, 이 Cu E+,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이야? 파랑색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전기로 파랑색인 성분들이 이동을 한다 못한다? 한다. 근데 그 이동할 친구가 누구다? 구리 이온일 것이다. 이해되나요? 이해됐죠? 파랑색이다. 여기 파랑색 없나? 다른 색깔 없나? 하나 있다. 됐어요. 이거면 돼.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실험 과정은 완전히 동일해요. 똑같이 패트리 접시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연결해 줄 거고요.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해 줄 거야.
그리고 실험 과정은 동일해요. 여기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잔뜩 집어넣을 겁니다. 축축하게 적실 거예요. 알겠죠? KNO3. 자, 왼쪽에다가 제가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안 쓸게요. 요거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 가운데 물질을 또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은 또 무엇이냐? 아따, 이름부터 야무지게 생겼어. 기깔나게 생겼어. K, M, N, O, 4입니다. 정말 안 과망간이지산 해주시겠다. 칼륨. 네, 과망가니즈산 칼륨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름 야물딱지죠. 이 친구를 물에 녹여주게 되면은 K 플러스와 그 다음 MnO4 마이너스라고 하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으로 분리됩니다. 야물딱지지? 기깔 나는 거야. 저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름 야무지잖아. 아우, 난 내가 시험 안 보잖아. 시험 니네가 보는 거지. 그건 재밌어. 알파노는 알바노지. 자, 플러스 전기로는 그럼 누가 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음이온인 친구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NO3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MnO4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올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는 이번에는 이온이 하나밖에 안 옵니다. 누구밖에 안 와? K 플러스 하나밖에 안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MnO4 마이너스라고 하는 친구가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즉 이 보라색은 어디로 움직여? 플러스 전기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유는 뭐예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이해됐지? 그지? 자, 세 번째로 설명할 거 잘 들어봐야 돼,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야. 자, 세 번째.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이거 실험을 나랑 같이 따라오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 아니, 저 노란색인 KNO3는 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지? 전기 잘 통하게 하려고? 오, 정답. KNO3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전류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줘요. 안 줘요. 결과는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실험 속도 향상과 정확도 향상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뻔하죠. 당연히 색깔의 이동 방향,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느 극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떤 이온이 이동을 했는지, 이온의 이동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각각의 극이 있잖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 극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온의 종류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쓴 것들 내용이잖아요, 얘네들.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얘가 중요합니다. 이온의 개수. 이게 이제 고난이도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온의 개수. 자, 여러분 대답해 볼게요. 황산구리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는 플러스 전기에 이온의 몇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도 두 종류죠. 과망가니즈 3에서 플러스 전기는 몇 종류입니까? 하지만 마이너스는 한 종류죠.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종류라고 필기를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이해됐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온 파트까지 모두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어보세요.